많은 분들이 가족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부모님과 자식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자식조차 등 돌리게 만드는 최악의 행동 2가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은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부모와 자식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걸까요? 첫째는 통화할 때 무심코 하는 첫마디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님 중에는 통화할 때마다 자주 자녀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버릇이 있는데 이러한 습관은 본인도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깊게 자리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뭔 일이냐? 또는 왜?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녀는 꼭 무슨 문제가 생겨야 전화하나? 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가운 마음으로 한 말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번 이 첫 인사 때문에 자식은 다음에 전화를 다시 걸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 중에는 자식들이 전화할 때마다 바로 아프다거나 우울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부모님의 앓는 소리에 자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되죠. 부모님들도 자식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아픔을 숨기시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쑤시니 습관처럼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선 부모님도 아차합니다. 가볍게 한 말로 자식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죠. 이처럼 부모님이 계속 지치고 힘든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 자녀는 전화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전화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니까요. 물론 자식에게 힘든 상황을 말도 못하나 문제를 더 키우기보다는 빨리 알려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 첫마디가 매번 앓는 소리라면 우울함이 전염되고 도와줘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 아닌 다른 사람의 전화를 받을 때도 첫마디가 항상 우울하시나요? 대부분은 우울하다 해도 티내지 않을 겁니다. 자식이 익숙하고 편하니까 그냥 기분대로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항상 자신의 기분이 태도로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자녀들이 전화를 걸면 되도록 첫마디만큼은 긍정적이고 즐거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의 전화 통화 후에 마음이 따뜻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번째, 다 큰 자식에게 간섭과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기거나 회사에서 동료들과 문제를 겪을 때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마음이 아파집니다. 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잔소리와 간섭을 하게 되죠. 부모의 잔소리와 지나친 간섭은 선의의 행동일 수도 있지만 분열을 초래하고 관계를 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잔소리는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소리를 듣는 사람에겐 옳고 그름의 기준보다는 감정에 크게 좌우되죠. 물론 잔소리가 많다는 건 인생의 지혜가 많다는 의미이고 옳고 그름에 대하여 자신의 정답을 찾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옳고 너가 틀렸어 같은 생각은 소위 꼰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특히나 성인이 된 자녀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그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독립을 해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자립할 준비가 되었거나 이미 독립했다면 자유를 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게 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과 조언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삶과 자식의 삶은 다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고 사람마다 감정이나 반응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개입한 결과는 결코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맹자의 책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책 안에서 맹자의 한 제자가 그에게 왜 군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지 질문을 합니다. 즉 군자는 자식을 직접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자식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걸까요? 맹자는 이에 대해 매우 현명한 답을 합니다. 부모가 올바른 것을 가르치려 하지만 자녀가 따르지 않을 때 부모는 화를 내고 이 화를 자주 내면 결국 자식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의 그런 화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하게 되죠. 맹자는 이런 상황, 즉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상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식을 가르치는데 성을 내는 등 감정을 실으면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이는 오히려 자식에게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폭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야 하고 나무라고 비난하는 마음은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상처는 오래가기 때문이죠. 맹자는 심지어 부모와 자녀는 서로 칭찬할 것은 있어도 꾸짖어서는 안 된다고까지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꾸짖음이 결국에는 서로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친하고 가까워야 하는데 만약 제가 하는 말로 인해 자식이 상처받고 사이가 멀어진다면 그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식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맹자는 옛사람의 이야기를 슬쩍 인용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자식을 서로 바꾸어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즉, 자식에게 적합한 선생님을 찾아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좋은 스승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도와줄 필요는 있습니다. 어쩌면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갔다는 맹모삼천지교 의교훈은 결국 좋은 스승을 찾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잔소리 덜하는 부모가 되려면 자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라운드 밖에서 팔짱을 끼고 선수들에게 말로 지시하는 축구 감독처럼 말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닌 그라운드 안에서 자녀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해주는 동료 선수 역할이 바람직하죠. 서로의 자주성을 인정해야 따로도 잘 살고 함께도 잘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사회적 환경이고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 중에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인간관계는 종종 가족관계를 닮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복잡했던 사람은 조직이나 회사에서 상사와의 관계를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결국 첫 번째로 인간관계를 배우는 곳이 가족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 신뢰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신뢰도 역시 가족이나 가정 안에서 형성됩니다. 또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바로 격려의 말 한마디입니다. 정말로 수고했어. 넌 참 좋은 사람이야. 잘했어. 와 같은 말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비난해도 누가 뭐래도 나는 너 편이야. 라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큼 든든한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지내는 건데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중요하고 귀중한 관계인 가족에서 우리가 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볼 때도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 사고, 상처들이 정말 많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가족이라서,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도 내 자식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자식도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우리는 기대했던 만큼 크게 실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망이 가장 큰 관계도 바로 가족 관계인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생각에 가족에게 실망과 불만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관계의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또 가족을 위한 헌신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젠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과거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간 외면했던 자신을 마주하며 마음껏 울어도 보고 보듬어도 주고 사랑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만 잔소리를 거두고 가족과 화합하며 자기 삶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